잘 사는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사는 국가 순위를 말할 때 꼭 나오는 것이 바로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수출, 수입, 소비 등 1년 동안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합친 것이죠. 그리고 이 수치를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나라인 싱가포르는 2023년 IMF 기준 세계에서 5번째로 1인당 GDP가 높은 부자 국가인데요. 546만 명이라는 인구로 한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의 3배가 높은데요. 이처럼 아주 작은 도시국가지만 땅의 크기나 인구수로 싱가포르의 가치를 평가할 순 없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정학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중개무역 중심지로 유명했는데요. 그 덕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전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960년에 이미 일본에 버금가는 경제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더욱 활활 날기 시작했습니다. 무역도시라는 특장점을 살려 선박 정비에서 출발해 21세기 전후로 금융의 허브로 성장했고 관광 산업까지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아시아에서 2번째로 잘 사는 국가가 됐죠. 그런데 이런 싱가포르가 한국에 푹 빠지면서 동남아시아 한류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싱가포르는 사자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1965년 독립 직후 무역항해 시대를 이끌 항구 도시국가로 발돋움하여 단시간에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잘 사는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국민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난했을 때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지만 잘 살게 되면 점점 무엇을 먹을지 선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미식가들이 천국으로 부르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는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때문이었죠. 부자들이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싱가포르 부자들이 돈을 맡길 때 4가지 리스크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에 따라 자산에 묶일 일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일본처럼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세금 부담이 크지 않고, 네 번째로는 고객 비밀 정보의 누출 위험도 없죠. 그런 이유로 많은 부자들은 싱가포르에 몰려들었고, 우스갯소리로 싱가포르 길거리에 다니는 10명 중 2명은 백만장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 싱가포르에는 전 세계의 음식 문화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음식이 싱가포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쉽게 사라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이런 싱가포르를 한식이 장악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의 최대 일간지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한국 음식점의 열풍에 대해 다뤘는데요. 싱가포르에 가장 먼저 부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음식점이 생겨났고, 다음에는 한국식 치킨 전문점, 그 다음에는 빙수와 한국식 바베큐 사업, 그 다음에는 고급 한식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올해에만 최소 10개의 한국 음식점이 개업한 것이다. 연말까지 2곳 이상이 문을 추가로 열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말했죠. 그동안 한식이 북미나 남미, 인도네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어왔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놀랍게도 싱가포르에서의 한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설날에 중국귤을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 풍습은 초대받은 손님들과 집주인이 서로 황금빛 귤을 주고받으며 번영을 축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세배는 하지 않는 세뱃돈 홍바오와 간단한 선물들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는데, 최근 이런 문화의 한류가 비집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이제는 설날에 맥주나 와인 대신 한류의 영향으로 다양한 맛의 한국 소주와 소맥이 인기를 끌고 있고, 비비고의 여러 제품들로 구성된 선물 세트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흥행으로 최근 5년간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식 고깃집 등 한식당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던 한국식 치킨은 싱가포르인들에게 너무나 친근한 음식이 되어서 이제는 모임을 치킨집에서 주로 한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싱가포르의 한국 음식점 개업을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사업가를 비롯해 여러 국가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우육탕면과 버블티 브랜드를 소유한 대만의 푸드 팰리스 그룹은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 찌개, 매운 해산물 라면 등 한국적인 메뉴들로 4개의 식당을 개업했는데요. 3월에는 홀란드 마을에, 6월에는 코반,
7월에는 덕스톤 힐, 그리고 곧 다가올 9월에는 부기스 정션에 60석 규모의 레스토랑을 개업할 예정이라고 하죠. 여기에 한국식 BBQ 레스토랑인 설애를 운영하는 성공홀딩스도 있었습니다. 성공홀딩스는 노스포인트시티에 6번째 분점을 내기도 했고, 지난 4월에는 불고기 쇼를 만들어 영업을 시작했죠. 이처럼 한국 음식 전문 레스토랑들이 개업하며 연말까지 추가로 2곳 이상이 개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알려진 것만 이렇고 아마 싱가포르 현지인이나 한인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 대체 싱가포르에서는 한식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한류 콘텐츠의 힘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팬데믹으로 인해 콘텐츠 사업이 직격탄을 맞은 반면 한국은 이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싱가포르인들도 한국의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더킹,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한국 드라마가 팬데믹 전과 비교해 시청자가 200% 늘어났을 정도였고 2020년 당시 개봉했던 반도가 박스오피스에서 2위에 등극하는 등 한류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뤄지는 로맨스, 진솔한 대화 등 이러한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푸드팰리스 그룹이 88포차를 낸 것도 역시 한국 드라마의 이런 점에서 영감을 얻었던 것이죠. 한류가 유행하면서 한식의 인기를 끌어올리자 이제는 한식이 일식이나 이탈리안 음식에 버금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 싱가포르에서 한식은 단순히 레스토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편리한 싱가포르의 편의점도 한식이 장악하고 있다는데요. 싱가포르의 현지인들은 편의점에서 한국의 라면을 끓이고 떡볶이를 사 먹는다는데요. 이런 성과에는 한국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끓인 라면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라면 기계를 설치하기도 했고 매장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떡볶이의 떡과 양념은 모두 한국에서 직접 공수하는 등 한국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죠. 게다가 아예 편의점을 K푸드 매장으로 꾸렸다는 것도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식의 인기가 치솟았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한식이 돈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오로지 돈만 바라보며 퀄리티 낮은 한식당들이 생겨난다면 기껏 끌어올린 한식의 이미지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식진흥원은 이런 문제를 진작 간파했고 해외 한식당 협의체 역할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한식의 퀄리티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 싱가포르,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부는 한식 열풍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게다가 이런 한식 열풍이 단순히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점점 싱가포르 최고의 음식으로 자리 잡는 과정 중에 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처럼 문화가 퍼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전체 인구가 약 570만 명 정도인데 이들 모두가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류라는 키워드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구매자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더욱 조심하고 이미지 관리에 힘을 써서 유행이 계속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죠. 앞으로도 한류가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